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주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 야권은 단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권 단일 후보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표는 4월 7일이지만은 선거법에 따라서 사전투표가 4월 2일, 4월 3일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4월 2일까지는 불과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유진영이 대한민국 세력이 보수가 우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단일화라는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의 이 기획자는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씨가 지난 연말부터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동안은 단일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단일화의 모델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분이 대권의 꿈은 접고 서울시장 선거에 전력 투구하겠다 해서 단일화 드라마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여론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 모두 범야권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의 민심이 급변했습니다. 서울이 반문재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반문 도시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과 현상주의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비율이 6대4 비율로 바뀌고 있습니다. 6대4. 6이 정권 교체, 4가 정권 현상 유지. 이게 서울 민심입니다. 원래 이 서울 민심은 과거부터 이른바 진보층 위주였습니다. 돌변했습니다. 서울 민심이 돌변하면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전국의 민심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씨가 기치를 올린 단일화에 의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판이 단일화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또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격돌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협상 과정도 서로 엎치락 뒤치락 나중에 서로 양보 경쟁을 하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여론조사 대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초접전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드라마를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3,200명이면은 서울 시민을 1,000만으로 잡으면은 0.03% 정도 됩니다. 0.03%를 가지고 승자를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재밌는 것은 오세훈, 안철수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이 패자는 없다는 겁니다. 패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똑같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도 뭐 지면 패가 망신하는 선거에서 지면 패가 망신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고 윈윈 구도로 진행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즉 단일화라는 것은 그 핵심 개념이 보수와 중도가 손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로 손잡을 수 있는 그걸 두 세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등장,
등장은 한국의 정치판 그리고 대선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동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겸손하게 선거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찬 씨가 나와가지고 선거 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전략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9일, 20일 사이에 실시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론조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이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박영선이 대결한다면 오세훈 50.6%, 박영선 38.6%, 1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세훈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안철수 대 박영선, 안철수가 52.3%입니다. 박영선은 35.6%입니다. 여기는 더 큰 차이로 안철수 씨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이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는 뭐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조사는 무선과 유선을 섞었군요. 무선과 유선을 어떤 식으로 섞었냐면 유선 15.2%, 무선 84.8%,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무선, 유선을 섞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내일 이루어질 안철수, 오세훈 이 경선 일종의 결승전이죠. 결승전을 치르기 위한 여론조사는 100% 무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뭐냐? 부동산 정책이다. 그 다음에 관심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다. 그 다음에 국정운영 지지도다.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다.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 코로나 방역 상황, 후보 개인 비리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등의 순서로 관심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LH, 국정운영 지지도,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요것이 아주 4대 이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투표는 78.5%가 투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47%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던 나경원 대 박원순 대결에서 47%인데 보궐선거는 원래 낮은데 이렇게 되면 이번 보궐선거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느냐? 이미 결정 55.2%, 아직 44%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장은 박형준, 국민의힘 박형준 51%, 김명춘 29%. 여기는 뭐 하여튼 상당한 차이네요. 22%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대통령까지 내려가서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을 했지만은 부산 시민들은 그건 그거고 선거는 선거다 해가지고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울, 부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에서 야권이 오랜만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니라 서울, 부산이라는데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
정치에서는 대의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일화라는 대의 명분과 이걸 연장시켜서 단일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다. 단일화로 정권 교체, 단일화로 정권 교체가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딱 찍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씨가 뭐 이기든 지든 이번 단일화 결승전에서 이기든 지든 안철수 씨는 하나의 지금 단일화라는 작품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제 이재명, 이낙연 이런 이름보다 더 이름값이 높아지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감사합니다.